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 2달간, 감정평가 관계복귀를 맡게 된 고영동입니다.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법을 제대로 전공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아무래도 이제 암기 위주의 강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원장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이게 이제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요,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암기할 게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 감정평가 관계복귀에 대해서 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그래서 저랑 좀 교감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어차피 뭐 도표야, 우리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시험당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나 이런 건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제 임박해서 1~2달 전에 쭉 한번 정리하면 될 거를 지금부터 너무 암 위주로 하면은 우리가 이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좀 양해 말씀, 제가 최근에 목 수술을 해서 조금 지금 회복도가 좀 늦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훨씬 지금보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나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법은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유사한 법이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좀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공법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 맨 끝에 부동산 공법에는 없는 그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사법이에요, 사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하고 사법을 먼저 조금 구별을 하시고, 이제 저랑 법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법조문 위주대로 편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정말 답답하게 안 보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법 없이 살다 오셨고, 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압축해서 써놨어요. 압축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걸 딱 한눈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막 풀어 써놓은 것보다 이게 더 압축적이고 수학 공식처럼 이게, 그래, 참 간결하게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면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아마 감정평가 업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막 기대를 막 많이 가지시고, 내가 이 차에 다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랑은 이번에는 기본 강의니까 겉핥기식으로 자주 볼 거예요. 자주 보다 보면 이제 법전 보는 시각도 늘어날 거고, 이제 법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조문을 이해를 하려고 보는데, 문제는 법조문을 법조문으로 법률용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법률용어 설명도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이제 입문 강의 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제가 1시간 정도는 법이 뭔지, 그 다음에 2번째 시간에서는 과연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이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옛날 이야기식으로 할 테니까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법을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이제 암기에서 이렇게 맞추신 그 기존의 수험생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용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차이가 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택도 없는 질문이야 해서 맞추시는 분들이 있고, 전혀 이제 모르면 틀려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관계법에서는 거의 한 80~90% 돼요.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도 강사분들도 아마 이제 그 점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시간에 올리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역작용이 있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사실 너무 수준 낮게 가르치나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근데 그 강사분들이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나름 노하우로 계속 해왔던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가르쳐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국가라는 게 있어요, 국가. 이 공법을 설명을 하려면 국가라는 게 있는데, 국가가 요렇게 왕이라는 애가
이게 시민을 상대로 여러 개 다스려요. 이 다스리는 조치가 세금 내 군대가 이런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공법에서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이 빨간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금 내 군대가 이런 조치들이.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 왜 필요할까? 이 국가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악아표적인 존재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인접국들이 계속 끊임없이 침입을 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를 유지를 하려면 이게 군인도 필요하고요. 그 군인이 일하면서 싸우는 예비군이 아니라 상비군. 그 상비군은 군인이 직업이라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럼 다른 시민들이 이렇게 신하 백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신하 백성들이 기 월급도 줘야 되는 거예요. 즉 그거를 중재자적인 역할에서 왕이 이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와 백성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야, 너 세금 내. 너는 군대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이게 나라 유지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누가 이때까지 해왔느냐? 왕이 해왔더랬어요. 왕이 해왔더랬는데 이 왕이 얼마만큼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신하와 백성 중 지금 갑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거 다 얘가 결정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한 이상 그 집행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을 갖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옛날에 고대 도시국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게 1789년까지 와요. 근데 요게 이 기준이, 이 결정 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된 기준이냐, 이게 엉터리 기준이죠. 근데 이제 이 속에서 가장 우리가 근간적인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보는 게,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지배를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지배를 당해야만 하느냐. 그죠? 생긴 것도 뜰뜰하게 하는 집 보면 더 뜰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 근거가 나는 보다, 그래요. 신이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의 모든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나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군주 주권론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국가가 이제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요건 두 개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내적으로 인정되는 최고 권위 있는 빠떼르라고 하는 힘인데, 요거를 그럼 누가 소지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소지자일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89년 전에는 군주가 주권의 소지자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고, 군주가 주권의 소지자다. 이렇게. 그리고 이 군주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얘네들은 아주 탐욕스러운 성악설에 입각해서 틈만 주면 나쁜 짓 하는 애들이니까 혹독하게 정신 못 차리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 주권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이제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다가 이제 십자군원정 전후에서 이제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데 무역을 해보니까 도시가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돌아온다고. 그래서 북한 같은 데도 낮은 선봉지역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그래서 도시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걔네들은 조금 자유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공업이 무역으로 발전하니까 상공업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조금 자유를 주니까 걔네들이 부를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뭐라고 그랬겠어요? 신하와 백성에서 이제 시민, 도시에서 산다 그래서 시민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점점 이쪽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성도 멋지게 지어놓고,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프레임이 순 엉터리잖아요. 이 프레임을, 이제 이거를, 숙지시키려면 얘네들이 현명해지면 안 돼서 항상 이제 우민화 정책을 써왔었던 건데, 얘네들이 스마트해지고, 너무 뻥카였다 생각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죠. 그게 1789년이고 이 1789년에
이걸 뺏어오죠. 얘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고 얘들을 뺏어와서 이제는 비지배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배자가 된 얘들의 지위를 뭐라 그러느냐? 이걸 국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권의 소지자가 1789년에서 1789년 이후로 이동이 됐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다 아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심지어 북한도 인민이 국민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권의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줄인 법률 용어는 항상 줄이는 거예요. 법률 용어는 여러 요건이라든가 개념을 이어놓은 게 법률의 정의고 그 용어의 정의고 그걸 계속 압축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 용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법률 용어는 영어보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완전 쉽습니다. 영어는 이게 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외워야지. 근데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접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법률 용어는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국민이 주권의 소지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 국민주권주의. 자, 이런데 이걸 줄여서 민주주의. 더 줄이면 민주. 더 줄이면 못 줄여. 모르겠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전을 보실 때 사실 그 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생소할 뿐이지 전혀 막 어학처럼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도덕의 최소한이거든. 그럼 배우셨잖아. 도덕은 강행성이 없어. 부모한테 효도해라, 나라의 충성해라 안 해도 뭐 잡아가거나 손해배상 이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 이건 뭐 도덕 중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사람 죽인 애들은 처벌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돈꾼 애들은 돈 갚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법률 용어를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라 그래서 입장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국토교통부에 지금 내가 3급 공무원이어가지고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개정해야 되겠는데 이 용어를 뭐로 바꿔볼까? 그러면은 이 용어가 제일 낫겠네 이렇게 돼요. 그 용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 법률 용어가 생소하다고 막 여러분들이 튕겨낼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 그러면 왠지 친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이 어학사전처럼 막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이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행사하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사 방법은 이렇게. 이 행사 방법이 뭐 행사 방법? 국민들이 직접 정해서 행사하면 되지.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직접 민주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옛날에 왕이 혼자서 지금 문제가 된 갑한테 세금 얼마 부과할까? 라고 생각하면 왕이 결정하고 집행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국민은 다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식사 메뉴 정하는 거하고 둘이서 정하는 거하고 어느 게 차이가 좀 있죠. 셋이서 정하면 좀 심란해지기 시작하죠. 5천만 명이 모여서 식사 메뉴를 정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대가리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정해지는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직접민주제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국민이 직접 결정하면 되지. 근데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서울 신림동에 박서방한테 세금을 얼마 부과를 해. 그럼 막 5천만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럼 이게 너무 이제 안 돌아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똘똘한 놈을 하나 뽑아갖고 그놈한테 시키면 되지. 우리가 주인이더라도 마치 우리가 회사 주주인데 대표이사 선임해서 걔한테 일정 부분 진짜 굵직굵직한 거 회사의 전망과 관련된 건 우리가 하지만 남지기는 걔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권한을 좀 넘겨주지. 그래서 요게 지금 현대행정에서는 다 이렇게 채택이 돼 있어요. 간접민주제. 근데 이 간접민주제는 뭐냐?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의 뜻을 그대로 얘가 그냥 선발처럼 움직이면 이거라 그래. 결정을 누가 해주니까? 국민이 결정된 거를 지가 마치 우편배달부처럼 행위만 할 뿐이니까. 근데
간접민주제는 뭐냐면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 이 결정이 국민의 뜻하고 다를 수가 있다 없다? 다를 수가 있는 게 대의제예요. 간접민주제. 그 위험성이 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믿음이 가서 사장을 선발을 해놨는데 이놈이 서서히 미친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대의제라고도 하고 이 대의제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에 하느님이 아담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이건 따먹지 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놈 따먹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기회를 하나를 뽑습니다. 여럿이서 다수가 굉장히 불편함을 경험한 후에 처방이니까 한 명을 뽑아요. 한 명을. 그 한 명을 우리가 편의상 뭐라 그래요?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그래서 한 명 뽑겠죠? 그리고 이놈을 뽑는 것도 옛날에는 막 재산 순으로, 재력 순으로, 배움 순으로, 나이 순으로 다 해봤는데 뭐가 제일 좋더라? 우리 쪽수가 1인 1표로 이거로 뽑는 게 제일 좋더라. 선거로 뽑아요. 우리 3년 전에 뽑았죠. 그리고 이 국민이 갖고 있던 이 주권이 이만큼이라면 눈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이 부분은 너한테 이렇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 권한 내에서는 행사하라고. 이 뽐새가 뭐하고 비슷해요? 주주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정할 건데 1억 이내의 결정사항은 네가 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를 위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위임이 하면은 얘는 위임자가 되는 거고 얘는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법률용어로 받을 숫자 써서 수임자라 그래요. 위임, 수임. 그럼 위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권한이 이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지? 이렇게 해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니까 1억 넘어가는 거 주인님이 결정해 주세요. 자꾸 올 거 아니에요. 2억까지 네가 해, 3억까지 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나라가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나한테 물어볼 것도 네가 알아서 물어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그래요.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도 누가 결정해요? 대통령이 결정하더라고요. 재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기본 프레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액튼경이라는 사람이 말했대. 물론 영어로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앞에 절대 권력은 막강하다는 뜻이고요. 요 절대 개념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법학에서 예외가 있으면 원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칙은 항상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 절대는 예외가 없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법대에 나온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절대란 말을 잘 안 쓰죠. 당신의 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원칙이겠어요? 절대겠어요? 절대란 말 잘 안 써요. 왜?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거든. 사정변경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이 절대란 말 이분은 쓰셨네. 무슨 얘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한 군데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권력을 썩더라 안 썩더라? 반드시 썩는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자, 그러면 지금 이 포지션이 국민이 주인인데 이런저런 사유로 불편해서 얘한테 한 명 뽑아놓고 모든 권한을 다 일임을 해놨어요. 무슨 권력? 절대 권력. 그러면은 부정부패한 왕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 말이죠. 이걸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서남아시아예요. 예멘, 시리아, 이집트, 지들이 뽑아놓았던 대통령 지금 몰아내려고 정부군 반정부군에서 지금 저지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는 우리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던 그 혹독한 정치에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 나라를 운영을 하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이유로 심부름꾼 하나 뽑아놓고 이걸 대신 행사하게 해놨더니 이놈이 자꾸 주기적으로 그럼 혁명을 해서 바꿔야 되나 뭐 배터리 교체하듯이 여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법학자들의 정치학자들의 과제물이었던 거죠. 거기서 나온 생각이 뭐냐? 과거를 한번 보면은 현재가 이제 답이 나오니까 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왕은 지가 이제 신치라고는 했지만 결국 지금 루이 16세가 목이 날아가고서 부활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인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가 결정하고 다 집행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극히 사람이다 보니까 지가 만약에 이 갑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빨간 조치를 할 때 얘가 말을 잘 듣는 애면은 세금 면제일 거고 말을 안 듣는 애면 전재산 못 쓸 거고 그래서 이 미래 국민들이 힘들었었던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민이 주인이 돼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조치는 필요하고 세금도 보고 군대도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기가 힘드니까 심부름꾼을 하나 뽑아놓고 힘을 실어놨는데 이놈이 또 주기적으로 미친놈이 된다는 게 확실하다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안 하면 되죠.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하죠. 그럼 우리가 직접 하면 너무 불편하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세금 걷어 군대 보내 얘 이사 가는데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하면 그래서 나온 게 야 요거를 좀 나누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딘가에 그 절대적인 기준이 딱 있다면 정말 선한 기준이 있다면 선한 기준대로 얘는 뭐만 하게? 이것만 하게. 얘는 이것만 하게. 그리고 이 결정을 어디선가 우리가 따오자 모세 십계처럼 하느님이 딱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 결정하는 머슴을 따로 뽑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하는 머슴을 따로 뽑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학적인 시각 내지는 인문사회학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항상 신속과 신중이 대립을 해요. 신속하고 신중. 자, 빨리 하면 좋긴 한데 졸속이 될 염려가 있죠. 그럴 땐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신중하면 아무래도 이제 빠른 것보다는 더 옳은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집행에 포커스를 실어주니까 이쪽은 신속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여기서 우리가 모슴을 하나 더 뽑는데 그 모슴들이 하는 것은 신중적인 시각에서 그 어떤 기준을 만드는 그 모슴들을 하나 뽑는데 그 모슴들이 아무래도 신중을 기하다 보면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고 피라미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검사, 군인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여기는 뭔가 평이체로 원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토론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학급 운영 위원회란 말이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작용의 중요한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 이거를 막 줄여서 법률용어로 만들어서 그게 어디까지 가버린 거야? 2자로 만들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그죠? 이렇게. 국회라는 거. 그래서 국회는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현행법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00명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게 여기는 쌈질하라고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은 굉장히 이상적인 국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잘 싸우고들 계시죠. 여기가 만약에 여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럼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거는 얘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지.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를 욕을 하느냐. 욕먹을 짓을 하니까. 안 하잖아. 왜 욕을 먹었냐면요. 사안 그 기준을 정하는 거 가지고서 싸워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워? 이슈 법안이라든가 이슈가 뭐 4대강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사립학교 신문법을 통과 그거 하나 갖고 1년 내내 싸우다가 도저히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한테 밉보이거나 그 근처에 선거가 임박하면 패키지로 통과돼 버려. 극적인 타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에 각 국회 상임위원회가 17개가 있는데 지 상임위원회 위원이 모르는 법률도 막 통과되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이 엉터리 법률들이 많아. 그럼 욕을 먹는 거지. 하나하나 조문 하나 놓고 꼼꼼히 그렇게 축조 해석해가면서 그 축조 해석이라는 게 조문 한 땀 한 땀. 이건 이래서 문제고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물개박수 쳐줘야죠. 급기야는 요즘은 지난 1년간은 아예 일을 안 했어. 제가 개인적으로 헌법도 가르치는데 헌법이 밑에 이 휘하 법률들이 쫙 바뀌면 이제 7급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법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슈화가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구법의 문제점이 있어서 신법으로 대체됐다는 얘기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해두려고 봤더니 1년간 법이 바뀐 게 없어. 그러다가 이제 12월 26일 날 제가 원고를 넘겨서 책이 나오고 27일 날 막 바뀌기 시작하는데 딱 바뀐 게 선거법 하나 바뀌었어. 왜? 4월 15일에 선거 있었잖아요. 진짜 애기들 같으면 때려주고 싶어. 지금 또 이제 일은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또 어차피 뭐 나가봐야 뭐 거수기 역할 한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극히 정치적인데 좌우지간이 국회에서 그 기준을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법률. 그렇습니다. 법률. 아시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시작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여기가 만들어요. 국회는 여기 주요 구성원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도 하고 국가의 어떤 의문난 일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도 하고 뭐 조약안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주요 기능은 뭐예요? 얘네가 이제는 제가 행정부라고 쓸게요. 행정부. 행정부도 기니까 세상에 법률 용어는 계속 줄이는 거라고 그랬죠. 행정부도 기니까 투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정부지. 아시겠죠? 아범먼트.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시죠? 법이라는 것은 막 여기 행정부 따로 해오고 정부 따로 해오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 가만히 뭔가 이게 사실은 영어랑 달라서 잊어버린. 영어는 자주 반복 안 하면 잊어버리지만 법률 용어는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던 거를 딱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연한 계기에 누가 한번 딱 던져주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 머리가 좋아서? 사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옛날에 의식을 못하다가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매일 보여. 매일. 행정부가 더 줄이면 정부랬지. 이게 계속 보인다니 행정부 보면서 정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라는 말이 영어 단어처럼 주변에서 전혀 안 쓰느냐. 내놨어, 내놔. 아시겠죠? 사실 알고 보면 자기도 모르고 써왔었더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졸릴 때 얘기해 드릴게. 근데 첫 시간이니까 뭐. 제가 이때까지 시험을 가르쳐 본 게 옛날에 사법시험 갈 때 사법시험을 하는 애들, 행시외시, 어법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자격증은 법무사는 저는 안 가르쳐 봤습니다. 간평, 변리사, 또 이제 지금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7급, 9급, 심지어는 현직 경찰 공무원들 승진시험, 교육청 공무원 승진시험을 가르쳐 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제끼고, 공인중개사도 제가 한번 가르쳐 봤어요. 거기는 길게는 안 가르쳤는데, 제가 이때까지 탑으로 넘는 것은 간평사하고 간평사요. 간평사 준비하는 수험생들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시가 옛날에 7과목 준비할 때 자기들 3과목 준비하잖아요. 지금 그 문호가 넓어져서 공부량이 그렇다 치지만 굉장히 엘리트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 자기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 그래서 실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야 돼. 허수가 별로 없어. 사실은 더 위에 탑 하나 있어. 이 변리사예요, 변리사. 변리사 준비하는 애들, 사시 준비하는 애들은 한참 미칩니다. 지금 로스쿨 준비하는 애들은요, 수능보다도 낮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외우세요. 이거는 결례라고 봐, 나는. 선생님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2 더하기 7을 가르쳐 줬는데 1 더하기 7을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는 바보들이 나는 짓이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 급하다고 막 외워버릴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저랑 8시간, 뭐 저는 6시간 정도밖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길게 해서 조율해서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대비를 해서 1, 2, 3, 4, 5, 6, 7, 8, 9가 좀 시간이 걸릴 대로 이해를 하시고 더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 이해하시면 되지. 1 더하기, 막 급하다고 막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 5 막 외워 막 이래갖고 나중에 있잖아. 1 더하기 7은 몰라. 뭐 이거는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시간이 좀 걸리대로. 이거는 우리가 수학 공식이 아니어서 물 흐르듯이 가다 보면요. 보여요.
그때까지 시간이 좀 답답한데 그 답답하다고 저랑 한 8시간 한 거예요. 오늘 당장 외워버려. 8시간 동안 뭘 하겠어요. 이렇게 야부리 까고 하면. 외울만 하죠. 다음에 8시간 하면. 또 그만큼 외울 게 생기죠. 또 그 다음에 하면 또 그만큼 게 생기죠. 자, 첫 시간에 했던 것들이 두 번째 시간 갈 때 하면서도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 여기 잘 이해가 안 될 것들이 이해되면서 뚫리면서 같이 살이 붙는 그런 지식이 있고 갈수록 계속 늘어가면서 이것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죠? 농구 6, 농구 5이지, 농구 5, 농구 5, 배구 6. 막 외워버려. 오늘 2개 외워버렸어. 그 다음날 가갖고 축구 11명, 야구 9.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축구 한번 해보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텐데. 그죠? 근데 법은 한번 경험해보기가 어려워. 교도소 가봐야 되고, 돈을 한번 떼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 뭐 그냥 지적평가가 잘못돼가지고서 재판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간접 경험으로 직접 경험이 아니라, 아까 야구로 치면, 직접 야구는 못하더라도 야구장 한번 가보면 되잖아요. 그 시간, 4시간이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까지 야구 9명이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리겠지. 저는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덮표 이런 것도, 이제 2달 후에 요약할 때는 그걸로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덮표 볼 시간에 이 기본서를 한 번씩 더 보세요. 얇게 여러 번 보세요. 뭐 하듯이요? 친구, 짝꿍, 이름 외우듯이. 자주 보면 어떻게 돼요? 외워지죠. 그 중에 우리가 이해를 선행을 해서 반 이상은 털어내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부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는 꼼짝없이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을 권력을 2개로 나눠놨다 그래요. 무슨 분리? 이권 분리. 이걸 이제 존 로크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것에 옳고 그르고, 자, 요게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됐다 이렇게 되면은 물개박수 치고 끝나는 거죠. 참 잘했어요. 근데 이게 법률에 적합한 이걸 이제 국가작용이라고 안 하고 행정작용이라 그래요. 행정부가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정부가 이 행위를 하면 이 행위를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도 해요. 처분이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처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 세금 내, 너 군대 가, 너는 오늘부터 건물 지어도 돼, 이런 것들을 처분, 행정작용이라고, 요게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됐다. 자, 그러면은 물개박수 치고 끝나는 거예요. 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이 힘을 실어줬던 제일 모습 중에서 제일 믿음 가는 모습, 그게 국회거든. 왜 제일 믿음이 가요? 꼼나게 얘기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왜? 300명을 다 우리 손으로 뽑아. 여기는 한 명만 뽑죠. 근데 맨 대가리를 뽑죠. 우리가 공무원들, 지구구 공무원 우리가 선거를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맨 대가리를 뽑는데 이 대가리가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 조직 체계여서, 그래도 여기는 민주적 정당성이 그나마 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만큼은 아니어도. 여기는 좀 있다가 있겠죠. 여기는 선거로 뽑아요, 시험으로 뽑아요. 여기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얘랑 조금 요 수뇌부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래서 촌수로 치면 한 촌수씩 떨어져 있어.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 어디가 제일 약해? 사법부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성을 선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만 생각하신 게 존 로크고, 존 로크라는 분이 법률에 적합하다 물개박수 치고 끝났는데, 만약에 법률에 위반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다쳐요. 왜? 국민을 위해서 저 기준대로 하라고 법률에 적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이 기준에 어긋났으니까 국민 누군가는 꼭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그 다친 애가 이 때린 놈한테 가서 받는 사과야말로 진정한 사과. 이게 이제 존 로크 선생님의 생각이고, 근데 그 때린 놈이 어떤 놈이야? 조직이잖아, 조직. 전 국민의 힘을 한 몸에 넘겨받은 조직. 근데 그 놈한테 따지러 갔다가, 이 국민은 전체로서 봤을 때 관념적으로 주권의 소지자지만 지금 이 화살표의 한 사람인 대상자인 갑은 지극히 힘이 약해요, 안 약해요? 근데 얘가
이 조직을 상대로 왜 때리셨어요? 하고 따지러 갔다가 못 오는 수가 있어, 없어? 그죠? 그럼 길 가다가 조폭한테 맞았는데 아저씨 진정 어린 사과하세요. 막 하고 가면은 몸이 막 분해돼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진짜 너 때렸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때린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사의 공정한 기관 이거 생각하신 게 크리스토퍼 몽테스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선을 딱 그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국가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 안에 국가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고 주권의 소지자가 국민이고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가 불편해서 얘한테 위임하고 얘가 미쳐서 날뛸까봐 국회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고 그게 잘못됐을 때 여기서 시정하는 즉 얘랑 얘가 견지하는 시스템으로서 얘가 옛날에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면 국가 안에 국민도 있고 이 상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나눠져 있는 건데 관념적으로 설명할 때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한테 이 행위를 했어. 그래서 그 행위에 의해서 나는 의무가 생겼어. 권리가 생겼어. 뭐 납세 의무가 생겼어. 건물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이렇게 이제 할 때는 또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이대별로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행정부는 즉 과거에 왕이 했었던 이 작용은 이제는 지가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누구가 만든 기준대로 해야 돼요. 국회에서 정한 기준대로 그것을 우리가 법의 지배라고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고 이것을 한문으로 하니까 뭐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뭐가 완성됐다? 법치주의가 완성됐다. 그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부도 사실은 이게 관념적인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같은 걸 하면 이 국가를 사람은 아닌데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럼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은 관념이고 걔는 그럼 행위를 어떻게 하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도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행위는 이 입이라고 하는 신체기관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라는 행위에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뭔가 책임질 모욕스러운 발언을 한다든가 기하게 승인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입이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제가 책임지는 거죠. 권리 의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갖다 드려서 국가에도 이렇게 기관이 있어. 그 기관을 이제 뭐라 그랬지? 옛날에 국가기관이라 그러면 얘네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행정부니까 행정기관이라 그러고 행정기관이 대통령 이런 게 행정기관. 국무총리 하면 행정기관. 근데 그 행정기관 대통령도 머릿속에만 있지 우리 모양새는 없어요. 내 입은 모양새 있죠. 나도 모양새 있죠. 이걸 자연인이라 그래. 자연인이 갖고 있는 신체 내가 손으로 사인을 한다거나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법적 책임을 져요. 법적 책임은 권리 의무입니다. 근데 국가는 법인인데 모양새가 없어. 어떤 친구가 모양새가 없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있는데 없어. 있다면 영토를 받거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받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요 대표하는 사람을 받겠지. 국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막 우겨. 국가 모양새 있다고. 그럼 제가 그래요. 법인의 모양새가 있다 그러면 주식회사, 삼성 뭐 이런 게 법인이거든요. 국가. 그럼 일본이 잘생겼어? 미국이 잘생겼어? 그럼 이제 말 못하지. 대통령도 관념적인 거야. 없어 모양새가. 봤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관을 채운 사람을 받겠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인이 동네 가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적인 생활 행위도 하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행위는 이런 행위하는 그걸 업무로 하는 사람이어서 그걸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문재인이라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문재인이 이 행위를 하면 대통령으로서 하면은 이 행위에 의해서 생긴 권리 의무가 문재인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얘는 입으로써 한 거고 얘는 몸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이 하는 행위는 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건 충분히 공감이 되지, 그 자연이. 근데 얘가
입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입이 책임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야, 대통령 문재인은 공무원이지만 하나의 자연인인데 문재인이 책임지는 거냐,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하고 행위를 하면은 그건 뭐로써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문재인 하면 자기가 책임져.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인데 슈퍼에 딸랑딸랑 그러고 가갖고 담배 한 보러 딱 사면서 오늘 외상 그러고 왔어. 그럼 슈퍼 아저씨가 그 외상값을 1번 문재인한테 청구한다. 돈을 안 갚어.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피고 문재인 이래야 되느냐, 아니면 피고 대한민국 이래야 되느냐. 외상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하면서 외상 이러면 또 국가행위. 국가가. 근데 만약에 그냥 외상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이 책임져야지. 이중적지주의입니다. 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공무원이, 이거 이제, 원래는 회사 같은 법인은 대표이사 한 사람만 하도록, 대표사원 한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국무총리도 17개, 18개 각부 장관도, 거미티 외청의 경찰청, 검찰청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걔네들이 이런 걸 행위를 해요. 이런 행위를 하는 이 행정기관을 뭐라 그러느냐?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뭐? 행정청. 그럼 행정청이 넓어요? 행정기관이 넓어요? 행정기관은 행정부 안에 있는 모든 직함이 다 행정기관입니다. 근데 그게 행정기관 중에서 국민을 상대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상대로, 야, 너 세금 내, 군대 가갖고 이런 외적인 화살표, 빨간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행정기관은 한정돼 있어. 쉽게 말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에 뭐 있는 사람? 장으로 돼 있어서 견장 차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군단장도 행정기관이고 부군단장도 행정기관입니다. 근데 군단장 이름으로 문서가 나가지, 처분이 나가지, 부군단장 이름으로 뭐 참모장 이름으로 안 나가요. 분대장 이름으로 무슨 평형을 하지 부분대장 명은 안 나가. 근데 부분대장도 행정기관이면은 맞거든.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뭔가 권리움에 영향을 주는 빨간 조치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관념적으로 행정청 그래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 빨간 곳이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됐다. 공무원이 돼서 내가 출근을 했다. 근데 아까 문재인 같은 지위에서 내가 기한을 하면은 그게 우리 부서장 이름으로 처분이 나간 상황인데 딱 봤더니 우리 집이야. 그럼 조세부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서 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이게 법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공법에 대한 선행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이제 또 라이센스, 자격증과 관련된 사람들도 뭔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공과 사를 최소한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법률을 만드는 부분이 이렇게 국가가 행정부라는 걸 통해서 화살표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을 법률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게 공법이에요. 공법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으면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국회에서 이것만 규율하느냐,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해라고 이런 것만 규율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야, 니네 국민들끼리 뭐 갑을, 병정 이렇게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야, 니네끼리 돈 빌렸으면 돈 갚아라, 결혼했으면은 책임져라, 죽었으면은 재산이 어떻게 상속된다,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뭐예요? 민법. 민법이 재산법과 신분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분법은 두 남녀가 만나서 약혼, 혼인, 자식 낳고 살다가 친자관계 살다가 뭐 중간에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셔서 상속까지가 신분법이고, 재산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들 이걸 규율하는 거예요. 이게 네 거고 돈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사법 그래요. 사법. 사법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법은 법치라고 안 하고 무슨 원칙이라고 그러던가요? 사적 자치원칙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여기는 법치고 여기는 자치라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도 뭐 민법이 있고
특별법으로 상법이 있으면은 법치 맞네.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자, 우리가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지고 이 책임이 강행성이 없는 게 도덕 영역이고 강행성이 있으면 법이라 그랬잖아요. 법에서의 책임은 권리 의무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법률 효과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권리 의무를 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를 뭐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뭐 고용계약을 체결하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건 했다.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러면 내가 만약 계약서에 사인한다. 제가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럼 사인하면 거는 사인한 이상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뭐 사인해도 되고 홈쇼핑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내가 저 물건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왜? 나는 이제 그 물건 받을 권리가 있고 대신에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 이런 걸 정하는 게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디 영역을 규율하냐면은 여기 영역을 규율합니다. 너 행위한 이상 책임져. 이거. 자, 여기서도 이거 규율해요, 안 규율해요? 국가가 갑한테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럼 얘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고, 얘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 공무원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자, 이런 것들을 규율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혁혁하게 드러나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거 사인을 하고 안 하고가 얘가 누가 결정을 해요?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할까 말까 버튼을 누를까 말까 본인이 결정합니다. 대신에 버튼을 누른 이상 사인한 이상 너 책임져. 이거 민법이고 상법이야. 근데 여기는 내가 공무원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빨간색 행위를 할까 말까 그러면은 하라고 돼 있으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법치예요. 그래서 요게 공법과 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국민에게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행정부는 반드시 여기에 터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잡아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내가 야, 나 여기다 아파트 하나 짓게 해주라.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것을 다 못하게, 건물 같은 거 다 못 짓게 하고, 대신에 너는 지어도 돼.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을 허가라 그래요. 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칙은 불어야. 원칙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너 해도 돼. 이런 조치가 뭐예요? 허가. 그래서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 허가라 그래요. 그럼 제가, 자, 여러분들 운전면허가 됐고, 운전이 됐건, 건물 짓는 게 됐건, 자, 원칙이 운전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사갖고 막 운전합니까? 운전면허 없이? 운전 못해. 이게 원칙인데 운전하고 싶으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자, 허가가 옆집에 아저씨가 해줘요? 국가가 해줘요? 국가가 해주죠. 빨간색으로 해주는데 이 빨간색으로 하는 게 조세부가나 이게 이제 징집 이런 무서운 조치가 아니라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는 이제 운전해도 돼. 운전면허 이게 나오면 운전면허를 뭐라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 처분이라고 그래요. 운전면허 처분 받으면 그 국가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나는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뭐가 생기고 공권이 생기고 얘는 내가 운전하는 것을 감내해야 될 공의무가 생기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 다 못 지어요. 근데 건물 지으려면 허가 받아라 그러면은 내가 건물 짓게 해주세요 해서 내가 신청을 해서 만약에 행정부가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난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뭐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고 이건 감내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아시겠죠? 근데 건축 허가를 해주고 운전면허를 내주는 시스템이 막 얘네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란 대로. 무슨 이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락이에요. 그러면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법에 우리가 행위 자체를 자유롭게 못해요. 공법에서는. 항상 법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에서는 안 되는 영역이죠. 근데 요게 가장 이제 그 공법에서의 규율 대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상대로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는 조치, 이걸 처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처분 위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분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할 거냐. 자, 근데 이 사법은 어느 정도 사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거에서 전체를 망라하는 법이 딱 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게 민법이라고 일반 사법이 딱 버티고 있는데, 행정법은 이걸 다 규율하는 것을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행정작용에 대한 규율하는 법이니까, 근데 행정법이 딱 규율하는 것을 일반 민법처럼 좀 법조문이 좀 두껍더라도 딱 하나가 다 커버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범위가 너무너무 국가작용이니까 너무너무 넓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할 때마다 건축과 관련된 거, 운전과 관련된 거, 도로교통과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 종류가 3천여 종이에요. 이 3천여 종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각각 따로 놀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막 쫑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규범간에 내가 공무원인데 법은 지켜야 돼. 혹은 내가 이쪽 사적 영역이지만 공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공적인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 법을 일단은 아셔야 돼. 옛날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법조문 찾기가. 요즘은 디지털화가 돼갖고 되게 검색 기능으로 빨리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요 정도 법은 이해해라 이게 나와요. 그럼 그 법을 이해를 하면은 그 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법에서 이 지역의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야. 또 저 땅은 건물을 1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야. 뭐 어느 땅이 더 비싸게 평가가 될까요? 그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은 가서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핸드폰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그 각 분야에서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보를 뛰어넘는 어느 게 더 진정한 값어치가 있고 진정한 고가치고 저가치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제품이 어떤 공적 규제를 받고 있고 공적 규제를 받지 않은 땅인지 그 규제를 받는다면 어느 등급으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법에 해당되는 법을 그 3천여 개 되는 법 중에서 이 정도는 알아라 해서 추려놓은 거예요. 그 추려놓은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한 지문에 어디 그지 같은 데를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쪽지 시험이라 하더라도 막 내용은 뻔한데 이상한 뭐 마침표가 여기가 쉼표가 여기 찍히는 게 맞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까칠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은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 관계법이라고 하는 이 9개 법을 보면서 저랑 이 친구가 되게 까칠한 성격의 이성이라는데 뭐 남자분들은 이제 여성분 생각을 떠올리면 되겠고 여성분들은 남자분 떠올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친구를 오늘 이번 2달의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실루엣으로 한번 살펴서 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 대신에 그 친구 뭐 머리결이 뭐 무슨 어느 샴푸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과목이 싫어져 버려요. 막말로 세부적인 거 다루면요 여러분들 30분도 못 견디고 다 쓰러집니다. 다 주무신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수업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얕게 대신에 여러 번 훑는 그래서 여러 번 훑으면서 가다 보면서 자유롭게 친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막 안 좋은 경험하면 막 잊어버리고 싶어도 기억이 나듯이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그리고 그 기억이 나는 것들이 어느 순간순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 50페이지를 한다. 50페이지 중에 뭐 이상하게 그 페이지는 나랑 잘 맞아서 그 페이지는 이해가 잘 되고 또 어느 페이지는 더럽게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체크해놓고 그냥 가시면 돼. 왜?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거니까 여러 번 트라이해서 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정 나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수험생을 본연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은 요 정도 지식으로 맞추고 넘어가면 과감하게 틀려줄 거야 하고 가시면 돼. 그러면
나머지 이해되는 부분으로 전부 사실 건물을 짓는데 주요 교각들은 다 내가 이어지는 것으로 하고, 어떤 뭐 이렇게 벽이라든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외면하고, 대신에 이게 이제 없으면 쓰러지는 정도다. 그럼 이 정도는 내가 암기하고 이 정도 선에서 출제하면은 객관식은 맞추고, 또 여러분들이 2차 봐야 되잖아. 논술식 같으면. 논술식은 더 쉬워. 왜? 논술식은 모르면 안 쓰면 되거든. 모르면 안 쓰면 돼. 객관식은 마킹은 해야 되잖아. 마킹은 해야 되죠. 마킹하는 스킬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공무원 애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아주 저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애들이 해내더라고. 기가 막혀. 만점을 맞아갖고 왔어. 원래 시험은 만점 맞으면 안 되거든. 그럼 뒷기술에 대한 결례예요. 시험이 난이도 조정이 들어가니까. 왜 만점을 맞았어? 다 알았어? 문제도 어려웠던데 세 문제 모르겠더라. 세 문제 모르는 게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오지에서 4지로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 이상하게 3번 지문이 별로 없더래. 어? 그래서 그냥 3번으로 다 하고 나왔대. 그죠? 다 맞은 거야. 왜냐?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출제할 때 모의고사 같은 거 좀 꼼꼼하게 출제할 때는요. 교육청 승진 이런 거 출제할 때는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의 비율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러고 와요. 그러면 40문제 내면은 예를 들어서 8개씩 1번 답 8개, 2번 답 7개인데 이거 예를 들어서 문제를 40문제 중에 37개 풀었는데 3문제를 못 풀었어. 3문제를 못 풀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전혀 모르는 게 한 3문제 남았다. 또 그 중에 또 보니까 전혀 생으로 모르는 게 있겠어요? 5개 중에서 2개 지문 띄우고 그럼 2번인가 3번인가 하는데 보니까 유독 2번, 3번 하는데 3번은 비울 수가 맞고 2번 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디다가 실어주면 돼? 그런 친구들은 솔직하게 전혀 모른다고 해서 오지 산다라고 해서 20% 이게 아닙니다. 왜? 37개를 다 맞출 정도 내니까 걔는 출제자 기준의 비율에 맞춰버리는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50점밖에 안 나온 친구야. 그럼 그 친구는 비율이 안 맞지. 그죠? 근데 저도 솜새를 보면서 놀라는 게, 와, 대한민국 진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유능한, 이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별 나름의 노하우들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까지 막 정리해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 저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좀 도대체 이 법이 뭘 의미하고,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각으로, 그래서 축구 경기장에 관람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헛다리짓기 막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저랑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졸립지도 않고 기대 수준이 낮으면 이 과목이 재밌어져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이 과목 굉장히 범위도 넓고요. 시험도 치사하게 되다 보니까 암기해야 될 사항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저랑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시간은 1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행정부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법률,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그 수많은 법률을 알면 더 좋겠지만 이 관계되는 법률, 이 관계되는 법률에서도 다 알아야 될까요? 주요 내용만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엄선해야죠, 그죠?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일단 여기 좀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저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 수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거나 같은 조문을 읽더라도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외울 게 많이 줄어듭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제가 리드를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볍게 책 여러 번 읽으시고 예습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괜히 정 떨어지니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름 했는데 이해 안 되면 좌절한단 말이에요.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하시고 정복습하시는데 하시고 싶으면 동영상 한번 더 들으세요. 노래 듣듯이. 제가 목소리도 안 좋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배속으로 해서 듣고 또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한 이제 한 번 들으면 아시는 거고 주요 내용이 교재 내용 들어갈 때는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아 스킬이 그래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거기는 논술집 같으면 설사 조금 못 쓸지 몰라도 객관식은 다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시간 좀 남짓하고요. 한 15분씩 쉬고 세 타임으로 갈게요. 저도 목소리도 시원찮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후도 그렇게 해서 6시간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6시간 6회로 할게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